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속초에서는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이틀째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선수들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림픽을 겨냥한 범행도 잇따르고 있는데 개막식 당일 철도망 공격에 이어 이번엔 주요 통신사들의 광 케이블이 무더기로 절단돼 유무선 통신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위메프 측이 정산 미지급 사태를 알면서도 계속 결제를 유도하며 돌려막기에 치중했던 정황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 모기업 큐텐그룹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지원 인원이 예상보다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용기를 내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의 진실을 국정조사로 풀어달라는 의대 교수들의 국민청원에 5만 명 넘게 동의하면서 관련 상임위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속초의 최저기온이 30도를 기록하며 이틀째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초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로 28일에는 강릉과 속초에서, 29일에는 속초에서만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계속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지지 않은 데다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동해안 지역의 기온이 더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 4시를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시도 곳곳에 폭염 경보를 발효했고 서울과 인천 등 상당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대구 36도, 광주와 제주 34도, 대전 33도, 서울 31도 등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매우 무더울 것으로 보인다며 온열 질환에 주의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강릉과 속초는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인 초열대야까지 나타났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은 해수욕장과 강가를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밤 9시까지 연장 개장한 강릉 경포 해수욕장. 대낮처럼 조명을 환하게 밝힌 바다에서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넘실대는 파도를 즐기고 물장구도 치면서 밤에도 식지 않는 열기를 날려버립니다. 밤에는 햇빛도 없어가지고 선크림 바를 필요도 없고 물에 들어가면 너무 시원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후 8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지만 기온은 여전히 32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에서 불과 2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다와 맞닿은 하구 다리 위에도 열대야에 잠들지 못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솔솔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과 강바람은 자연이 만든 천연 에어컨입니다. 돗자리에 앉아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꽃도 피우고 며칠째 설쳤던 잠도 청해봅니다. 에어컨 켜봐야 너무 차고 계속 틀으면 전기세만 많이 나가고 여기 나오면 그래도 자연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좋잖아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19일부터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 28일 밤 강릉과 속초는 초열대야까지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팬현상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낮 35도 안팎의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진 지난 주말 동안 전국에서 100명 가까운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 집계를 보면 어제와 그제 전국의 응급실 507곳에 들어온 온열 질환자는 각각 49명과 45명으로 모두 94명이나 됐습니다. 집계가 시작된 지난 5월 20일 이후 발생한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모두 995명으로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의 80%에 육박하는 779명은 남성이었고 연령별로는 50대가 19.1%로 가장 많았습니다.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장이 29.3%로 제일 많았고 논밭이 18.1%, 길가 9.6% 순이었습니다. 온열 질환자 중에서는 열 탈진 환자가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들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울산에서는 이런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대용량 배수차가 도입됐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소방방수차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방수차에 물을 공급하는 건 대용량 배수차. 오로지 물을 끌어오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졌습니다. 1분에 물 25톤을 끌어오는 힘을 가졌습니다. 같은 기능을 이용해 고인물을 빼내는 배수 작업도 활용 가능합니다. 기존의 배수 작업에 활용하던 대용량 방사포보다 운용도 더 쉽습니다. 설치 시간과 인력도 적게 들어 짧은 시간 많은 비를 쏟아붓는 극한호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그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은 그 설치하는 데만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입한 대용량 배수차는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 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배수차에 실리는 펌프 무게도 30에서 40kg에 불과해 사람이 직접 나를 수 있어 어디든 설치할 수 있습니다. 폭우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빠르게 설치할 수 있어 피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2대를 우선 도입한 울산시는 집중호우에 빠르게 대처해 침수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집중호우나 태풍이 아주 늘어나고 있어서 침수 예방을 위한 특수 차량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울산에 도입된 대용량 배수차가 많은 비에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상처 부위 염증 수준 변화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전자봉합사를 개발했습니다. 디지스트 이재홍 교수 연구팀과 성균관대 이정승 교수 연구팀은 공동 연구를 통해 일반 의료 봉합사처럼 상처를 봉합하는 역할과 동시에 상처 부위 염증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전자봉합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전자봉합사는 체내 상처의 pH 레벨을 측정해 감염 상태를 조기에 감지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 상처 회복을 도와줍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전자봉합사로 동물 실험을 진행한 결과 상처가 치유되는 동안 염증과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성공해 상처 관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계학습 학회인 국제 머신러닝 학회가 개최한 멀티모달 작업계획 생성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합당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시합으로 로봇이 다양한 멀티모달 정보와 기초 상식을 활용해 자율 제조,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카이스트 응용 인공지능 연구실 팀은 상식 기반 추론을 통한 작업계획 생성에서 정확도 1위 성능으로 우승상과 혁신상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대회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중국 북경대, 북경 AGI 연구소,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등 6개국 13개 기관이 모여 경쟁했는데 국내에서는 카이스트 연구팀이 유일하게 참가했습니다.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 폭염이 닥치면서 선수들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파리 낮 기온은 최고 36도까지 오르고 밤사이 기온도 20도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야외에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은 건강이나 컨디션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늘막 없이 땡볕에 노출되는 관중들도 폭염의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필요에 따라 경기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프 칼라스 프랑스 기상청 예보관은 올림픽 당국이 선수와 관중들에게 더위가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들이닥친 폭염으로 선수들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올림픽 기간을 노린 범죄까지 발생했습니다. 개막식 당일 철도망이 공격을 받은 데 이어 통신망도 공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올림픽 운영엔 별다른 차질을 빚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시작된 폭염이 파리를 포함한 북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오늘 파리의 낮 기온은 최고 36도까지 오르고 밤사이 기온도 20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야외에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의 건강이나 컨디션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늘막 없이 땡볕에 노출되는 관중들도 걱정스러운 상황.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필요에 따라선 경기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시는 관광객을 위해 1,200개의 물안개 분사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aris 2024 va prendre des mesures, a déjà pris des mesures pour atténuer l'effet de ces fortes chaleurs sur, encore une fois, le public et les athlètes. 개막식 당일 철도망이 마비된 데 이어 이번엔 통신망을 겨냥한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전국 6개 지역에서 주요 통신사들의 광 케이블이 절단됐다고 밝혔습니다. Il faut vraiment connaître le réseau pour pouvoir y intervenir et puis sectionner, faire ce genre d'acte. 이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네트워크 접속이 지연되고 전화가 끊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파리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Whether it's water, whether it's telecom, whether it's energy, all these areas, whether it's transport, we've tried to anticipate and we put a setup in place. 주말 내내 차질을 빚었던 고속열차의 운행은 정상화된 가운데 프랑스 당국은 국자운동가 1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정책의 진실을 국정조사로 규명해달라며 낸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24일 올린 국민동의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어제 오후 5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에 회부됩니다. 전의교협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을 비롯해 의대 정원 배정 과정과 의정 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미접수율이 의학교육 파행의 결과라며 정부 책임을 묻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대 학생협회는 대규모 학사 파행이 자명했는데도 교육부가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고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이라면서 교육 파행을 악화하는 조치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교육 과정을 강제하려는 거라며 정부의 의학교육을 왜곡하지 말고 의대생들의 정당한 선택 역시 무시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상 인원의 10%를 조금 넘는 364명이 응시했으며 특히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등을 제외하면 의대 본과 4학년 중에서 5%만 원서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 인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아침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복귀를 망설이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직 전공의가 복귀를 망설이는 요인을 꼼꼼히 점검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중환자실과 입원료 수가와 중증수술 수가 인상, 운영 성과에 따른 병원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것이며 다음 달 정책 토론회를 열어 최종 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시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등 검경의 전방위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들은 대규모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을 투입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통상 고소 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대형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린 만큼 경영진의 횡령 배임죄까지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찰도 미정산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 위메프 대표이사 등 5명을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즉시 수사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방위 수사의 시작과 동시에 부대표를 비롯해 티몬 위메프 대표 등 4명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판매자에게 결제 대금을 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거래를 연결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를 위한 자금을 그룹 확장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회사 자금을 좀 큐텐이 무리하게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식으로 이를 차용해서 갖다 썼다면은 우리가 형법상 말할 수 있는 횡령이나 배임 같은 문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피해자들은 티몬 위메프를 상대로 한 개별 소송에 더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대규모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도 결제 대금이 판매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상품을 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 역시 이들을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번 사태와 비슷한 환불 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에 대해선 최근 피해자 300명에게 모두 2억 원 넘는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큐텐그룹의 누적 결손금이 이미 4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두 회사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조만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신문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정산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두 회사는 입장을 내고 계속된 언론 보도로 거래가 끊기고 판매자들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막고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회생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상황에 놓인 회사가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낫다고 인정될 때 법원 감독을 받으며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두 회사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신문 등을 거쳐 회생이 필요한지 판단할 전망입니다. 두 회사는 법원의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도 제출했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생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강제 집행도 불가능해집니다. 두 회사는 또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도 신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생 신청을 하고 한 달 안에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만 ARS에 돌입할 경우 최장 3개월도 걸릴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달라질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가 이미 현실화한 만큼 회생 신청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영배 큐텐 대표가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오늘 국회에 출석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천시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35억 원을 들여 노란색 신호등 23개와 바닥형 보행 신호등 60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51개의 신호등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노란색 신호등은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은 횡단보도 앞바닥에 LED 신호등을 설치해 보행자가 신호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대야를 넘어 밤에도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까지 나타나면서 밤잠 설치는 분이 많습니다. 더위를 식히려 잠자리 들기 전에 찬물로 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찬물 샤워는 근육과 피부를 긴장시켜 오히려 열이 더 발생한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한낮에 땀을 흘릴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해두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